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5회차 결과 1등이 딱 한 명이 출연을 하시면서 독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맹구의 승을 선택을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맹구 새끼들이 또 사고를 쳐버렸고 맨시티의 무승부 이변을 선택하면서 패턴적으로 최다 연속 정배가 출연 중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1로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대이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는 주말에 축구 토토 승무패 57회차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55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또 내일인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진 경기들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평일이었으면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56회차 최종 픽은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리게 됐을 텐데 오늘 휴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시간이 있어서 최종 픽 영상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렸지만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 밴드에서 9월에 실구매 프로토 공유 최다 적중자 및 최고 배당 적중자는 이복선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총 41회 적중으로 최다 적중자에 선정이 되셨고 그 중에서 155.8배에 적중된 게 있어서 최고 배당 적중자 역시 이복선님께서 선정이 되셨어요. 9월에 제가 공유드렸던 86.8배 프로토 적중된 게 있어서 사실상 9월 최고 배당 적중자는 제가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고수분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제가 선택한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변도 한번 잡아보시고 55회차 때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분석으로는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픽 하나씩 챙겨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을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보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브라가. 자, 우선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 현재 독일 리그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이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4경기 동안 단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에 물음표가 계속 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독일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보다 높은 리그라고 하더라도 최근 우니온 베를린의 골 결정력이라면 아무리 혼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또한 주축 수비 자원인 로빈 크노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작년 유로파 때 브라가와의 맞대결에서 로빈 크노에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공백은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출전을 했던 공격 자원인 시바체우 선수는 메넨글라드바우로 이적을 했고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온 포파나 선수는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 아직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공격에서의 마무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브라가의 공격 핵심 자원들인 사이몬 반자, 알바로 디알로 같은 공격 자원들이 우니온 베를린 원정 경기 당시에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승리보다는 최소한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로 경기를 마치고 나중에 홈에서 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레알 마드리드가 뒤지게 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로즈 타임에 한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버티는 데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격력이 좋은 브라가지만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가의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이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소시에다.
자, 일단 잘츠부르크는 기본적으로 소시에다가 속해 있는 스페인 리그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리그라는 점과 지난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워낙 벤피카가 전반 13분 만에 안토니오 실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한 명이 퇴장당한 벤피카였지만 그래도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소시에다를 만나면 확실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시에다가 리그에서도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쿠보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물이 올랐다라고 보이고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렸죠. 그리고 쿠보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해준 우마르 사디크 선수도 드디어 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이고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데려온 안드레 실바 선수도 출전을 하면서 소시에다의 공격진이 굉장히 많아졌다. 오야르샤발, 멘데즈, 바라네치아, 쿠보, 우마르 사디크, 안드레 실바까지 충분히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잘츠부르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랑스 대 아스날. 자, 일단 이 경기는 랑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스날이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무패 투픽을 선택을 하면서 무승부를 받쳐서 갔던 이유가 공격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을 가장 크게 봤었는데 생각지 않게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하면서 무난한 대승을 기록을 했었죠. 근데 확실히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부카요 사카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랑스 원정에서 무리해서 출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프랑스 리그에서 14위를 기록 중인 랑스를 상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인 아스날이 이변을 낼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무난하게 랑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PSV 대 세비야. 자, 일단 리그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PSV이고 세비야의 경우 리그에서 개죽을 쓰면서 리그 14위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느낌상으로는 올해 초 유로파에서 홈팀인 PSV가 세비야를 2대 0으로 잡아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PSV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세비야의 경우가 이번 시즌에 라모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확실히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바르셀로나의 리그 경기에서도 자책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1대 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라모스 선수의 영입으로 수비적으로 단단해진 효과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세비야입니다. 다만 확실히 세비야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원정 경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세비야가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PSV는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나 이탈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PSV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 딱히 이변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의식해서인지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는데 레알 마드리드 역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지로나를 상대로 0대3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폴리의 경우 주축 수비 자원인 라흐마니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후안 헤수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빠진 데다가 주축 수비 자원의 이탈이 있는 나폴리라고 생각을 해볼 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막아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나폴리 역시 빅토르 오시멘 선수를 앞세운 공격은 무섭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이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선수가 컨디션이 발딱 서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딱히 이변의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나폴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배당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너무 높은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나폴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페에노르트.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리그 수준 차이도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AT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데파울 선수도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에서 모라타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했던 앙헬 코레아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페노트의 경우는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에이스 공격 자원인 산티아고 히메네즈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페노르트가 H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21년 8월 달에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H 마드리드의 야닉 카라스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가 있었던 경기였고 모라타, 그리즈만 같은 현재 H 마드리드의 에이스 공격 자원들은 없었던 상황이죠. 또한 페노르트에서 득점을 했었던 브라이언 린센 선수는 우라와레즈로 떠났고 베니스 선수도 카타르로 기름머니를 먹으러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에이티 마드리드가 패배했던 당시와는 스쿼드의 차이가 심하다고 보여서 지금의 스쿼드라면 에이티 마드리드가 충분히 홈에서 히메네즈가 없는 페노르트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셀틱 대 라치오. 자, 일단 양 팀의 리그의 격차가 확실히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로 라치오가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리가 상위권에 속한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고 극적인 프로베델 골키퍼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 4대 리그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먹히는 라치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라치오의 경우는 주축 자원에 이탈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지만 셀틱의 경우는 주축 수비 자원인 라게르비엘케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라치오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리그의 수준 차이를 인정한 배당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셀틱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뉴캐슬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는 음바페의 의존도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4대 리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현재 리그 5위로 파리 생제르맹 이른발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의 승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챔피언스 리그 AC 밀란 원정에서는 뉴캐슬이 보여주던 경기 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무승부로 잘 어쨌든 막아냈고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뉴캐슬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뉴캐슬의 미구엘 알미론 선수가 번니와의 경기에서 가마차기 원더골을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는 리그 17위 클레르몽을 상대로 음바페, 덴벨레, 콜로무아니 등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는 동안 0대0 무승부로 득점도 못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최소한 파리 생제르맹의 원정 경기력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자, 일단 맨시티는 로드리 선수가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퇴장 징계를 받으면서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점과 잭 그릴리시 선수가 죄송합니다. 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점과 잭 그릴리시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후반 80분에서야 출전을 했기 때문에 로드리 선수와 잭 그릴리시 선수가 체력적으로 확실히 맨시티의 경기력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고 홀란드 선수가 3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혼자서만 5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정이라고 힘을 빼고 로테이션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맨시티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맨시티가 항상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고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변 잡으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 같이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라이프치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